자, 이제 그 확통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한 단어이다. 되게 중요한 단어. 거기는 설명할 개념들이 되게 많아, 사실은. 왔니? 그래, 아무 데나 앉아주고. 지금 남학생도 안 오고 여학생도 안 오는 친구 있으니까 어차피 다 같이 앉아야 되는데 지금 안 온 애가 여학생 2명, 남학생 2명이 안 왔어. 그러니까 알아서 잘 자리를 선택해서 앉길 바랍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이제 125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일단 먼저 읽어볼까? 이게 또 확률이긴 확률인데, 자, 0이 일어날 사건이 확률이 0이 아닌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났다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믿으실게? 자,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자, 우리는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용어하고 뜻하고 기호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 얘를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P, B, 바 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그 조건제시법 할 때 X 바 X 할 때 그 막대기처럼 B 바 A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B가 일어날 확률이긴 확률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데 분모가 달라지는 거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2가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1이지. 근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소수가 나왔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죠. 왜냐면 소수가 2, 3, 5인데 그 중에 2가 나올 확률은 어차피 분자의 경우수는 똑같은데 분모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방금 했던 얘가 적합한 예인 거야. 자, PB가 그냥 2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면 PB와 A는 소수일 때 그것이 2가 될 확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거는 거지. 그냥 단순히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럼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냐? 이걸 일단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해를 할 텐데 그 본질, 그거는 니네가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 우리가 여기다 앞에 예를 적을 건데 예를 들면 누구나 이해를 해. 하지만 그 전에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자, 얘는 B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얘를 분모로 본다는 얘기죠. 얘를 분모로 본다. 이게 이제 조건 확률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야. 자, 그러면 뭐 이 이상의 간단한 예가 사실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팔면체 알지? 그 주사위 말고 정팔면체. 자, 1부터 8까지 적혀있는 정팔면체에 대해서 자, 그 표본 공간을 이렇게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예를 들어 뭐 1, 2, 3, 4, 5, 6에 자, 7, 8이다. 뭐 이렇게 각각의 집합들, 각각의 사건들이 저러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니네가 잘 알고 있는 것부터. 첫 번째, 예를 들어 만약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8가지인데 B가 가지고 있는 사건이 3개죠? 그 있는 확률을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8분의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고. 아는 것부터. 자, 그 다음에 A하고 B에 대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원소 계수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날 확률 구하라 그러면 8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의 예를 든다. P, 예를 들어 B 바 A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할게. 일단 B가 일어날 확률은 8분의 3이죠? 그럼 얘가 일어날 확률은 아마 8분의 3이 아닐 거야. 왜냐면 분모를 보는데, 자, 이것의 의미야. 이미 나는 A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분모가 A야. 지금 이미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의미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은 5, 6, 7, 8의 원소는 내 관심 대상이 아니야.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오늘 우리가 설명할 개념이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거든. 다시 한번 이 식의 의미는,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게 적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미줄 좀 섞고.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A가 이미 일어난 걸 가정하기 때문에 A가 일어나지 않은 이 원소들은 내 관심 대상이 아니다. A가 일어났을 때 이미 A는 일어났어. 근데 그 중에 B가 일어난 것도 있고 일어나지 않은 것도 있잖아. 그제? 이 중에서 B가 일어난 놈의 비율.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1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의미야. 이해가 좀 되나? 자, 그러면 우리 즉흥적으로 한번 요거 정리해보고
두 가지 문제만 내볼 테니까 니네가 한번 직접 해봐. P, B바 A 이것도 계산해보고 자 P, A바 B도 계산해보고 그다음 P, A 6건에 B 6건 자 이것들을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 방금 알려준 그 개념을 가지고 니네가 직접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적어봐. 적어보세요. 자 이게 조건부 확률 자 누군가가 일어날 확률 근데 분모가 달라진다. 자, 세 가지 없어요? 있지? 아, 있는데 왜? 저 앞에 앉아. 내가 가려줄게. 자, 빨리 앉고. 너도 빨리 들어. 늦게 오가지고. 셔틀 탓하는 거지 지금. 네. 셔틀을 탓하는 거지.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배운 건데 이 말의 의미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은 얘는 아예 관심 대상이 아니어서 네 가지잖아 지금 그지? 근데 그 중에 B가 일어난 게 하나고 B가 안 일어난 게 세 개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채워봐라. 그려봐라. 지금 하고 있으니까 125페이지 빨리 피고 체크해서 그려. 자, 다들 한번 계산해 봤나? 정리해보고. 그래서 요것만 니네가 다 맞으면 조건부 확률의 의미는 니네가 다 이해한 거야. 그럼 이제 얘를 기기술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이제 넘어가면 돼.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볼까요? 아직도 정리한 중인가? 하나만 해볼까, 선생님이? 그럼 얘는 지금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근데 베이스를 뭘로 깔고 있냐면 A가 이미 일어난 저 주황색 동그라미 안에서 원소가 4개인데 그 중에 B가 일어나지 않은 게 3개가 되니까 얘는 당연히 얼마가 되냐? 4분의 3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되겠니? 자, 그럼 얘 한번 볼까? 얘는 지금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냐면 B라는 상황이 이미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요 3가지 원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A가 일어난 건 4라고 하는 원소 한 개뿐이니까 그 얘는 얼마?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B가 일어나지 않았대. 그럼 B가 일어나지 않은 원소는 지금 현재 5개 원소가 있어. B가 일어나지 않은 원소는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A도 일어나지 않은 건 2개야. 그래서 얘는 얼마? 5분의 2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하나하나 따져서 확률을 구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면은 얘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 그럼 여기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봐봐. 얘가 4분의 1이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4개였는데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1개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4분의 1이 사실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그 다음에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전체 집합 중에서 그 집합이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개수의 비율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분모 문제를 8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PA가 돼버리고 8분의 NA니까 전체 개수 중에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로 분모 문제를 나눠주면 그 얘는 뭐가 되면 PA 교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이 식이 유도가 된 거야. 아, P, B바 A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뒤에 있는 놈이 일어날 확률을 베이스에 깔고 분자인 얘와 얘에 대한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적어주자.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자, 뒤에 있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베이스에 깔고 분자에는 얘하고 얘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P, A 교집합 B를 올려주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자, 뒤에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P, B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 이걸 깔아주고 분자에는 얘와 얘에 대한 교집합인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는다의 확률을 곱해준다.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개념이자 걔를 기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돼. 그래서 처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어야 된다.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크게 뭐 A가 일어나지 않을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의미 그래서 걔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 이 2가지를 일단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냐? 자, 그 다음에 곱셈 정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좀 시작을 할게. 독립정토까지 가면 너무 개념이 많으니까
자, 밑에 보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얘기 나와 있어. 자, 잠깐 볼게. 선생님이 영어 시험을 통과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근데 얘가 영어 시험을 통과할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럼 우리 둘 다 영어 시험 통과할 확률이 얼마일까? 6분의 1일까? 라고 근데 확신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만약에 얘하고 내가 같은 영어 학원 다니는데 상대평가여서 10명 중에 3등까지만 만약에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통과를 하게 되면 아마 자릿수가 적어지니까 얘가 통과할 확률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이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 A,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B다. 그럼 그거를 막 곱할 수 있는 건 항상 막 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야.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자,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냥 막 곱할 수 있느냐, 곱할 수 없느냐,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근데 어떤 상황이든 간단한 거 설명할게.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는 PA가 이로 넘어가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나? PA 교집합 B가 요 밑에는 넘어간 거야. 자, PA 곱하기 PB바 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가 넘어간 거야, 일로. 근데 여기는 이 PA 교집합 B의 기준으로 보면 얘가 넘어가죠? 그럼 뭘 먼저 계산해야 되냐? PB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뭘 계산하면 PA바 B를 계산해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봐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냐? 그러면 A가 일어났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곱할 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만약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냐? 그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준 거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 자, 지금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것들을 기호화하는 지금 과정 중인 거니까 들어봐.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당첨개비가 2개 있고 꽝이 8개가 있는 거야. 자, 한 명씩 차례대로 뽑았을 때 2명 모두 당첨될 확률 구해볼까? 처음엔 얼마죠? 10분의 2지. 근데 그 다음에 당첨될 확률 얼마지? 9분의 1이지. 이게 바로 이거고 이게 바로 이건 거야. 네가 당첨이 됐으니까 확률이 바뀌지. 네가 만약에 당첨이 안 됐으면 내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겠지. 네가 당첨이 됐으니까 영향을 받았지,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이거의 의미고 얘가 이거의 의미야. 너랑 나랑 둘 다 당첨될 확률 구하고 싶어? 그럼 일단 네가 당첨될 확률 구해. 그 다음에 내가 곱해야 되는 건 바로 뭐다? 아, 네가 당첨됐을 때. 그래서 네가 이걸 하나 가져갔을 때 내가 당첨 확률을 곱하는, 자, 이런 과정들이 이런 기호로 쓰는 것뿐이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자, 니네가 좀 느끼기에 좀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다 식 한 2가지만 적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바로 시작을 할게. 자, 그게 조건부 확률하고 확률의 곱셈 정리 오른쪽에 뭘 적어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너무 이제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해보자고. 예를 들어 연애설 같은 거 많이 타잖아, 연예인들. 뭐 누구랑 사귀어요. 뭐 그러면은 나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진 오른쪽 밑을 봐. 이걸 누가 찍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디스패치가 보통 찍죠. 그잖아? 그럼 이제 열애설이 터졌는데 이미 어떤 상황 발생을 했고, 근데 그 이유나 그 원인을 찾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거든. 지금 하는 조건부 확률이 바로 그런 거야. 이미 어떤 상황 발생을 했고 거기서 뭐가 일어날 확률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거기 지금 보면 P, 뭐 B바 A라고 돼 있지만 나는 X바 Y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편하게. 자,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일단 Y가 일어났다라는 걸 깔고 위에 X하고 Y에 대한 교집합을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야, X란 집합이 있고 Y란 집합이 있어서 X란 집합하고 Y란 집합이 있어서 지금 분모에 들어간 게 바로 뭐냐면 얘하고 얘죠. 분자에 올라간 건 누굽니까? 얘죠. 그럼 분모를 이거 두 개로 구별할 수 있겠지? 지금 밑에는 PY 이거 두 개 합인데,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P X 교집합 Y하고 P X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Y하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니? Y가 일어났는데 그 Y가 X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분자에는 여전히 P X교 Y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의 이 식을 쓰는 문제들을 되게 많이 풀게 돼. 실제로 이 부분이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지금 하는 이 조건부 확률이
수능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수능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기출문제를 풀 때 항상 우리는 이런 성질과 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건 아닌데 식은 쓰는데 식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베이지의 정리라고 해요. 베이지의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베이지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비슷한 거야.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확률을 다 이렇게 나눠서 그것이 왜 도대체 그렇게 상황이 발생했을 것인가. 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그럼 니네가 지금 이거 보면은 어씨 뭐지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들 수 있어. 근데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아마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데 애들이 조금 힘든 것 같으니까 자,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조건부 확률이 뭔지 알아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지난번에 우산 놔두고 간 사람 누구지? 우산. 지난번에 우산 놔두고 가서 또 가져갔는데? 아닌가? 야, 우리가 왜 우산 들고 나왔다가 비가 안 오면 우산을 많이 잊어버리지 않냐? 그잖아? 선생님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잊어버려서 엄마한테 파리채를 많이 맞았어. 우산을 놓고 오면 엄마가 이렇게 파리채로 때리더라고. 그 파리채 손잡이가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이게 손잡이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맞으면 막 여기서 생겨. 파리채 모양이. 창피하게. 그래서 엄마가 하다가 내가 나중에 몇 살 땐가? 엄마 보고 엄마 이제 내가 맞지 않아도 이제 알아들을 나이가 됐어요. 라고 중학교 땐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후로 안 때리시더라고. 철이 들었으니까. 때린다 해서 하고 안 때린다 해서 안 할 나이가 있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런 나이는 지난 것 같아요. 엄마한테 진지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야 나 이제 안 맞아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진지하게. 엄마가 때리길래 때리는 건 이제 맞고 나서 엄마한테 진지하게 내가 이제 안 맞아도 할 수 있는 나이니까 잘 얘기하면 내가 잘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애늙은이처럼. 자, 그러면 이제 볼게. 90의 교재, 확률과 통계, 비원 PPT, 조건부 확률. 자, 앞에서부터 대표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대표형 1번부터 그럼 조건부 확률의 개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졸린 사람들 잘 정리하고 풀 수 있도록 해. 자, 일단 먼저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한 사건이 다른 사건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된다고 지금 이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A란 사건이 B란 사건에 포함돼서 그것이 어떤 확률을 가지고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확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게요. 확률 다이어그램이라 할까? 자, 근데 A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랍니다.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P, A와 B를 구해라.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배운 대로만 해.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뒤에 있는 P, B가 베이스에 깔려야 돼. 이미 B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P, B가 베이스에 깔리고 그럼 분자에는 뭐가 가냐?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와야 돼. 자, B가 일어날 확률은 이미 문제에서 3분의 2라 했고 그럼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은 보면 알겠지만 4분의 1이므로 계산해주면 얘는 얼마? 8분의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해. 야, 졸리면 좀 깨려고 노력을 해야지. 졸린다고 계속 자면 어떡하냐. 내가 좀 졸리구나라는 걸 인지했으면 좀 깨려고 노력을 해야지. 졸리니까 자야지. 너 니네 가다가 배 아파 똥 매려 그러면 똥 싸냐 그냥? 자, 빨리. 잠깨. 잠깨. 졸리다고 자. 자, 쭉쭉 정리할 거니까. 조는 놈 기다려주면서까지 계속 진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으니까 졸면 버리고 간다 이제. 졸면 버리고 간다. 자, 대표형 1번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대표형 2번 문제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하고 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야, 잘 들어봐. 우리가 집합에서는 말이지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가지 집합이 주어지게 되면 그 공간이 네 공간이라 조건이 4개가 주어져야 각각 얼마가 들어간지 알 수가 있어. 근데 확률은 말이지 그 확률의 합이 1이어서 이미 얘랑 합이 1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기 문제처럼 3가지 조건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각각의 얼마의 확률이 들어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충분해. 저거만 주어져도 여기 확률이 얼마 들어간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가만 보니까 얘 뭐야? A만 일어날 확률이야. A 빼기 B죠. 그래서 여기 A하고 B라는 사건에 대해서 확률의 분포를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에 0.2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A가 일어날 확률이 0.5니까 여기가 0.3이 되는구나. 자, B가 일어날 확률이 0.4니까 여기 0.1 되고 그럼 다 더하면 0.6이니까 여기는 0.4가 되겠구나. 이렇게 다 계산을 해봤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조건부 확률. 자, 얘 어떻게 계산하냐? 뒤에 있는 A의 6건을 베이스에 깐다 그랬죠. 자, 지금 꾸벅꾸벅 졸면서 좀 이따가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 안 받아줍니다. 자, 뒤에 있는 A의 6건의 확률이 밑으로 들어가고 분자에는 그 둘의 교집합인 요 놈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는 A가 일어날 확률이 0.5니까 그거에 대한 6건의 확률 0.5. 자, 얘는 B만 일어날 확률이거든. B만 일어날 확률. 자, B만 일어날 확률은 0.1이 되니까 확률은 얼마? 5분의 1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이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충분하면 각각의 확률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다 계산해주고 나서 해주는 게 뭐 계산상 편리하겠다. 자, 이게 대표형 2번 문제였어. 아직까지는 쉽지? 뭐 여기까지도 쉬워. 자, 이게 스캔하다 보니까 약간 뭐 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다 는이고요. 그죠? 여기 는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주어졌니? A하고 B에 대한 확률의 조건이 3개 가지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에 대한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정리해주면 이것도 뭐 그냥 뭐 무난한 문제가 돼버리겠다. 갑시다. 자, A하고 B하고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A하고 B야. 자,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9분의 1. 근데 A의 확률이 9분의 2니까 여기 나머지 9분의 1. 자, B의 확률이 9분의 4니까 나머지 확률이 9분의 3. 그럼 셋 합해서 9분의 5니까 나머지 9분의 4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얘를 또 계산을 해보면 자, 뒤에 있는 놈을 베이스에 깔죠. P, B의 6건을 깔고 자, 분자에는 P, A의 6건 교집합 B에 대한 6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될 거야. 그제? 자, 그래서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B가 일어날 확률이 9분의 3이니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9분의 5가 분모로 들어가고 자,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는 9분의 4가 위로 올라가 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 5분의 4. 뭐 당연한 거지만 계산을 하다가 만약에 그 확률이 1보다 커지잖아? 그럼 그 뭔가 잘못 계산한 거겠지. 확률이 1보다 클 수 없으니까. 그제? 그래서 계산하다 혹시 확률이 1보다 크다? 그럼 내가 이건 뭔가 좀 잘못한 거구나. 다시 계산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게 바로 대표 유형 3번입니다. 자, 대표형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제 약간의 응용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얘는 사실은 기본적인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문제를 해결해도 되지만 니네가 지금 이제 처음 학습하는 거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좀 더 어렵게 풀 수도 있어. 일부러. 근데 그거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연습 단계라고 생각을 해봐. 니네가 이제 막 처음 배워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여름방학 때 특강이 목적이 아니니까 잘 한번 들어봐봐.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40명인 어느 반의 체험학생에 대한 남학생, 여학생에 대한 올림픽 공원과 놀이동산에 대한 선호도를 지금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물어보는 거 볼게. 자, 한 명을 뽑아 그 학생이 남학생일 때 올림픽 공원을 선호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니네가 볼 때는 얼마냐? 몇 분의 몇이니? 약분하지 않고 그냥 한번 얘기해봐. 몇 분의 몇이니? 자, 임의로 한 명을 뽑아 그 학생이 남학생일 때 올림픽 공원을 선호했을 확률. 몇 분의 몇이죠? 몇 분의 몇? 40분의 18. 아니야. 24분의 18. 왜냐면 가정이 자, 중요한 거야. 한 명을 뽑았는데 남학생이면서 올림픽 공원 선호했을 확률이 아니야. 4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남학생이면서 올림픽 공원을 선호한 학생의 확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남학생을 뽑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학생만 조사하는 거지 여학생은 관심 없고 남학생만 조사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올림픽 공원을 선호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시오. 정답은 그래서 바로 24분의 1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만 이해하잖아. 그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이거를 되게 불편하게 풀 거야. 일부러. 왜냐면 단계적으로 점점 이게 익숙해져야 니네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다 같은 방법으로 푸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좀 이 문제를 어렵게 풀게. 답은 이미 정해졌어. 24분의 18인데. 자, 우리가 지금 배운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해 볼 거야. 민호에다 질문 안 받을 거야. 계속 그렇게 줘라. 자, 볼게.
이 조건부 확률 문제를 푸는데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때야, 때.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거거든. 열애설이 터졌을 때 디스패치가 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숙제를 안 해와서 혼났을 확률을 구하시오.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욕을 먹었는데 그랬을 때 내가 졸아서 만약에 욕을 먹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런 것처럼 이 때라는 표현이 조건부 확률을 표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고 해서 때가 있다고 무조건 조건부 확률 문제는 아니야.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때 바로 앞에 있지. 얘를 하나의 사건 A라고 놓고 올림픽 공원을 선호했다. 얘를 B라는 사건으로 놓고 이제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남학생이 뽑힌 사건을 A라 하면 여학생이 뽑힌 사건이 A 여사건이야. 자, 올림픽 공원을 선호한 애들을 B라고 하면 놀이동산을 선호한 애들은 B의 여사건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저기 나와 있는 놈들을 우리가 배운 조건부 확률의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뭐가 있다고 이미? 남학생일 때 걔가 올림픽 공원을 선호했을 확률이야. 기호하는 연습을 하는 거다 지금. 일부러. 자, 그러면 PA가 베이스에 들어갑니다. 위에 뭐가 들어간다? A 교집합 B가 들어가자. 되겠냐? 나 지금 일부러 어렵게 푸는 거다.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되니? 물론 A라고 하는 남학생이 뽑힐 확률 40분의 24. 그럼 여기는 남학생이면서 올림픽 공원에 있는 애가 뽑힐 확률 40분의 18. 그래서 24분의 18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해도 되고. 자, 아까 배웠던 뭐 베이지의 정리가 뭔가 그 식을 보면은, 자, 위에가 지금 현재 PA교 B란 말이지. PA교 B란 말이지. PA교 B. 근데 밑에 있는 A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자, 봐. B와 함께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B와 함께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밑에는 이놈이. 자, 그러면 이건 각각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 여기 봐봐. 얘 말이야, 얘. A하고 B를 동시에 만족하는 얘는 18병이겠지. 물론 이제 분모 분자의 전체 집합의 개수 곱해주면 이건 A하고 B의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 이것도 원소 개수. 원소 개수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도 상관없단 말이지. 그럼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 개수가 18개. 그럼 18개. 이건 뭐니? A는 일어나고 B는 일어나지 않은. A는 일어났는데 B는 일어나지 않은 그들의 교집합인 여기에 6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2를 더한 거분의 얘, 24분의 18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일부러 지금 복잡하게 한 거야. 왜냐면 나중에 니네가 감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근데 걱정하지 마. 대부분 다 감으로 풀려. 대부분 다 한 80% 정도는 연습을 통하면 그냥 편하게 네가 방금 아까 했던 것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간혹가다 갑자기 듣보잡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그거는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런 좀 뭐 대표적인 문제들은 나중에 니네가 좀 연습하겠지만,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가급적이면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아까 했던 그런 방법도 쓰고 병행하면서 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뭐 그러든가. 자, 어느 고등학교에서 야구와 축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50%,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은 전체의 40%. 그러면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중에 뭔가 좀 복잡해.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분류를 했냐? 야구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또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로 분류했기 때문에 니네가 직접 표를 만들어서 생각하는 걸 추천합니다. 직접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4줄씩 그어가지고, 자,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야구를 좋아하냐 아니 야구를 좋아하지 않느냐, 그럼 전체 인원은 몇 명이냐, 뭐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 자, 근데 퍼센트지? 그러면은 물론 이것도 아까 했던 그 A바 B로 하면 되긴 되는데, 난 지금 하는 방법은 이제 좀 편하게 푸는 방법이야. 전체 한 100명이라 쳐. 전체 한 100명이라 쳐. 그러니까 서술형이다 그러면 100K라 해. 이거 되냐 안 되냐는 또 학교 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그냥 100K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 50%라 했으니까 그럼 야구 좋아하는 애가 50명이고 좋아하지 않은 애가 50명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뭐야?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은 전체 40%래.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전체 40%면 여기 40명이고 여기 10명이고 여긴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는 거야. 여긴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물어보는 거 볼까? 니네가 이런 류의 문제를 볼 때 가장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건 바로 때야. 누굴 뽑았다고?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 중에 뽑았어. 근데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5분의 4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얘는 충분히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아까 했던 베이지의 정리를 쓰진 않을게요. 알겠지? 5분의 4. 간단하게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표형 6번 문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이거는 또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니? 남자냐 여자냐로 구별을 하고 있고 재수를 했냐 하지 않았냐를 지금 현재 또 사람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있어. 사람을 이런 기준으로 구별하지? 기분 나쁘게? 물론 선생님이 재수를 하진 않았는데요. 재수도 집에 돈이 있어야 자, 봐라. 일단 얘네들이 남자냐 또 여자냐 또 재수를 했니 재수를 안 했니로 지금 현재 사람을 구별하고 있고, 근데 여긴 전체 신입생이 1000명이라고 대놓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고 남학생 560명 중에면 여학생은 440명일 거고 남학생 560명 중에 재수를 한 애가 184명이면 안 한 애가 316명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누구를 뽑았답니까?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남학생이었다면 이 학생이 재수를 했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베이스는 바로 뭐야? 여학생은 관심 없어. 남학생만 관심 있는 거야. 남학생 중에 뽑았는데 걔가 재수를 했을 확률 바로 500분의 184다. 자, 선생님 오늘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소리를 좀 못 지르는데 야야 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눈이 안 좋아졌나 봐. 자, 560명 중에 184명.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소리를 좀 못 지르는 부분 좀 이해를 좀 해주길 바래. 찬서가 여기 가방 좀. 상유리는 영어를 선택을 했어, 그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네가 앞에 부분 설명 못 들어서 아마 오늘 수업 듣는 거 진짜 거의 한 반절은 못 알아들을 텐데 네가 선택을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자, 대표형 6번 문제를 바로 해결해 봤습니다. 자, 대표형 7번. 자, 이거 아까 봤지? 이걸 바로 베이지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베이지의 정리를 꼭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는 그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 전교 학생 수 2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뭐 했나 봐. 남학생이 이제 260명. 남학생 260명. 뭐 다 합하면 260명인가? 얘랑 얘랑 하면 6이고 이거 다 더하면 남학생 260명. 자, 여학생은 몇 명이야? 다 합하면. 여학생이 몇 명이냐? 자, 얘랑 얘랑 더 뭐 구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표로 완성을 좀 해보기 위해 그냥 의미적으로 보면은 얘랑 얘랑 하면 60에 73명에 182명인가? 맞니? 도와줘. 60에 잠깐만. 네. 어디? 여학생 180명. 야, 더 쌤이 안 된다 이제. 자, 토탈 340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했대. 가볼까? 440. 그만할까봐, 그지? 자, 교내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진 이 학교 학생의 자전거 중에 하나로 생각했는데 그 주인이 여학생일 확률이면 그럼 나는 일단 관심 있는 게 누구다?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들만 내 관심 대상이죠. 자전거가 총 몇 대 있겠어? 90대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 그것이 여자일 확률은 얼마가 된다? 90분의 18이 정답이 된다. 뭐 구할 필요도 없는 거 괜히 구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했죠. 자, 대표형 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게 있고 또 안 풀리는 게 있을 거야. 문제 풀다 보면서 잘 안 풀리는 건 좀 질문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드냐? 지금까지 너만 힘들어? 여태까지 잘 졸았잖아. 근데 뭐가 힘들다고 그런 거야? 이제 일어난 지 한 5분 됐냐? 야, A하고 B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까지 주어졌다? 아까 얘기했지? 분명히 확률이 3개 주어지면 충분한 거라고. 그럼 니네가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댔어? 자, 뒤에 있는 B, B를 베이스에 깔고 내가 아마 상률이라면 지금부터 되게 집중해서 볼 거야, 아마. 왜냐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들을 거니까 지금부터 하는 지시라도 좀 보면은 내가 저게 저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상률이라면 아마 지금부터 되게 집중을 할 거야. 자, B가 일어났다. 그 밑에 깔고 분자에는 뭐죠? 얘하고 얘에 대한 교집합이 오죠. 그래서 P, A, B에 대한 교집합이 왔는데 그것이 이제 4분의 1이다. 자, 근데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야, 이게. 그럼 넘어가면 3분의 2가 곱해져서 그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된다? 6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확률에 대한 벤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그려보도록 할게. 자, 확률 조건 3개 주어지면 내가 이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충분히 주어진 거고. 자, 조언해줄게. 꿀팁이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식을 내가 막 간단히 했는데도 얘네들을 계산하기가 좀 힘들다 하면 이거 A, B, C, D라고 놓고 연립방정식 풀어. 아니면 A, B, C 1 빼기 A 빼기 B 빼기 C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미지수 3개, 식 3개니까 무조건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알겠죠? 정리하는 게 좀 힘들다 하면. 자, 제가 뭐 약분해주면 여기가 이제 6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늘따라 되게 많이 주네.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3인데 6분의 1을 제거하니까 6분의 2가 됐고 B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4인데 6분의 1 제거했으니까 6분의 3 남고 엄마? 여기 없네? 없는 거 맞냐? 없네? 뭐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제?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P, B바 A. 뭐가 분모로 들어가?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에는 바로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이 들어가야 된다.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3인데요.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3분의 1이다. 뭐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쉬운 건 좀 빨리 하고 좀 한번 쉰 다음에 또 문제 풀고 그러자고. 자, 여기도 말이 뭐 곱셈 정리지만 이거 중딩 풀 수 있는 문제야. 야, 들어. 4개의 흰색 탁구공과 8개의 노란색 탁구공. 4개의 흰색 탁구공과 8개의 노란색 탁구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내는데 첫 번째는 흰색이 나오고 두 번째는 노란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 야, 뭔가 좀 뭐야,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거 같지? 맞아. 아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확통해서 새롭게 배울 일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모든 경우의 수 확률에 대한 얘기들을 다 기호하고 정리하는 중인 거야, 지금. 그래서 야, 처음에 흰공 나올 확률 얼마야? 12분의 얼마니? 4죠? 그 다음에 노란 거 나올 걸 11분의 얼마니? 3이, 미쳤나 봐. 노란 거 나올 확률 얼마? 8이지? 맞지? 자,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냥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 이거 PB, 이건 PB바 A.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도 좀 무난하죠? 이게 끝이에요. 끝이야. 자, 대표형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라. 갑이 속해 있는 프로야구 팀 A가 갑이 등판을 하면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고 비길 확률이 6분의 1이면 질 확률도 아마 결정이 돼 있겠지. 근데 갑이 등판하지 않는다면 이길 확률이 5분의 2고 비길 확률이 5분의 1이다.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냐? A가 이길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봐봐. A가 이기는 방법은요. 2가지 방법이 있지. 갑이 등판을 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등판이란 건 경기에 나오는 걸 얘기를 해. 잘 모르는 친구 있으니까. 자, 갑이 등판을 하지 않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A가 이길 확률이 결정이 돼. 자, 근데 갑이 등판할 확률은 5분의 4거든? 근데 그때 A가 이길 확률은 얼마야? 갑이 등판을 할 때 이길 확률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이게 A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 거고. 근데 얼마의 확률로? 그럼 당연히 5분의 1의 확률은 갑이 등판을 하지 않겠지? 근데 등판을 하지 않았을 때 이 팀이 이길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2가 된다고. 그럼 5분의 1을 곱하겠죠. 그래서 2를 더 해주자. 특별히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내용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중학교 때 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호화하고 하는 것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건방열에 대한 기호 그것만 좀 새롭게 배운 거야. 자, 몇 번? 갑이 등판할 확률을 어떻게 하냐고? 야, 그러니까 네가 여태까지 지문한 것들을 한번 잘 곱씹어보면 이 정도 수준이어서 다 똑같았어, 비슷했어. 어때? 민우야, 그 지금 지문이 어떠냐? 그게 궁금해서 그래.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애들이 여기 써있잖아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 그러니까 화나는 거 아니야? 어떤 기분이 드냐? 별 생각이 안 들어? 아, 그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너 나중에 진짜 사회생활하다 그러다 가면 진짜 너 잘려. 너 직장생활을 못한다니까 사회생활을 못해. 내가 직장산서 네 지부가 적었잖아?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널 이미 잘랐어. 아, 진짜인데?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가 돼요. 뭐 중상모략을 하든 내 윗사람 막 술 먹여서 막 제가 막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이미 다른 회사로 갔었어야 돼 너 이미. 내가 직장 상사면.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야. 첫 번째 좀 미안해야 돼. 그래 미안하고 그래, 죄송하고 내가 다신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반성을 하고 고쳐야 되는 거야. 알겠니 민우야? 알려줘. 이런 것도 알려주는 내가 수학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도 알려주잖아. 그래. 내가 참 자 10번까지 10번까지가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자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의 세 번째 주제지. 주제를 보면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게. 이것도 또 겁나 중요해. 또 앞에서 봤던 조건부 확률보다 사실은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모든 수학은 다 정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독립에 대한 정의 밑줄 칠게. 자 두 사건의 관계야. 사건과 사건의 관계 중에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거 뭐 있어? 배반 사건도 있고, 여사건은 근데 그건 사건과 사건의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일어나지 않는 게 여사건인 거고, 옛날에 배웠던 배반 사건이란 거 기억나? 우리가 방금 아마 문제 풀면서도 아마 얘기했겠지만 배반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정의가 되죠.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없는 거. 자 이게 바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 중에 하나인 배반 사건이라 한다면, 지금부터 배우는 이 독립 사건도 사건과 사건 사이의 관계야. 근데 어떤 관계냐? 믿을 수 있게?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 독립이라고 그 네 번째 줄에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걸 기호로 표현하기가 좀 약간 애매해서 그 중간에 보면은 그걸 기호로 표현을 했대.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 이걸 바로 한번 기호로 한번 보면서 봐야 돼. 자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볼까요?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B가 일어날 확률이 다 같다. 자 이게 바로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의 수학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물론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왜 B가 기준이 되느냐. A가 기준이 될 수 있겠지. 가르쳐? 적어.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상관없이 다 같다. 이것도 분명히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거에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불편한 건 바로 뭐냐면 얘를 맨날 확인하기가 좀 귀찮아. 왜냐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센스 있게 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지금부터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할게. 두 줄이면 끝나. 봐. 우리가 원래 들어봐. 이거 다 졸렸구나. 교무실 내려가는데 딴 선생님도 가르더라고. 애들이 막 꾸벅꾸벅 다 졸고 있다고 수업 시간에. 근데 오늘 지금 상태를 보니까 애들이 되게 많이 졸린가 봐. 이제 방학이 끝날 때 돼서 그런 걸 거야. 나도 되게 힘들더라고 오늘 일어나는데. 자 봐. 원래 A하고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 위에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냐면, 야 A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했냐? 그러면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지? 그랬잖아 아까 위에. 곱셈 정리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일단 A가 먼저 일어날 확률을 구해.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라. 이게 이제 위에서 배웠던 곱셈 정리인데, 자 방금 뭐랬어? 독립이면 얘가 뭐가 되죠? 독립이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럼 얘가 바로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되어버려서 독립이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럼 각각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자,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잠깐 들어봐. 아까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내가 영어시험 통과할 확률이 3분의 1이고 얘가 영어시험 통과 확률이 2분의 1이면 둘 다 통과할 확률이 니네는 6분의 1이라 많이 생각하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중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다
독립인 사건들을 다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A 학원에서 영어 시험을 보고 얘가 B 영어 시험 학원에서 시험을 보거든? 그럼 내가 통과 확률이 2분의 1이고 얘가 통과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 우리 둘 다 통과 확률은 전혀 상관이 없을 때 그냥 6분의 1이라고 곱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같은 학원에서 시험 봐서 상대평가면 영향을 주지, 그걸 독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영향을 주는 걸 독립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때는 맘대로 곱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느껴야 돼. 다시 한번, 독립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그것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야. 다른 학원에서 시험 본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만약에 너랑 나랑 서로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면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일어나면 네가 일어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커지거나 작아지는 서로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뭐라 하냐? 가로 3번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필요충 무조건 2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예쁘게 정리할게. 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 곱하기 PB가 되게 된다면, 이거라면, 자, 독립이면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다. 이게 최종적으로 니네가 기억해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된다. 알겠냐? 자, 독립의 정의는 원래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은 거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의미로 해석하지 않아.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궁금해? 독립인지 그것이 아닌 종속인지 궁금하냐? 이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주면 바로 독립과 종속에 대한 얘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알겠냐? 근데 니네 혹시 영화 중에 나비 효과라고 혹시 알아? 영화 옛날 영화인데 그게 그 뭐 어디서 나비가 뜨면은 뭐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저기 뭐 지구 반대편에는 누가 뭐 영향을 받네 뭐 그런 식의 어떤 영화인데 솔직히 뭐 허구죠, 허구. 나 안 봐서 잘 모르겠고 그냥. 야, 오늘 내가 니네 수업 끝나고 원래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수업이 있는데 수업을 안 하고 조퇴를 했어. 오늘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조퇴를 했어. 그거랑 예를 들어 만약에 민성이 아버님이 오늘 좀 칼퇴하는 거랑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러니까 또 누가 뭐 따져. 선생님이 가는데 뭐 사고가 나서 뭐 10,000분의 1의 확률로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또 누가 아는 사람이어서 뭐 이래서 이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는 상관이 없잖아. 이런 걸 독립이라 하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오늘 정상 근무한다 해서 민성이 아버지가 오늘 일찍 끝날까? 그럼 민성이 아버지가 오늘 야근한다 해서 내가 일찍 끝날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중요한 얘기를 지금 설명한 건데 여기 없으니까 적어라. A하고 B가 독립이잖아?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 A하고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야. 얘네들도 다 독립이야. 얘네들도 다 독립이야. 야, 내가 오늘 야근하는 거랑 민성이 아버지 야근하는 게 상관이 없으면 내가 야근하는 거랑 민성이 아버지가 칼퇴하는 것도 상관없지. 상관없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좋고. 근데 선생님, 저는 좀 약간 상식이 좀 부족해서 증명을 좀 원한다 라고 하면 근데 이 증명이 교과서 나오고 또 서술형에도 또 많이 나와. 그래서 그냥 한번 구경시켜줄게. 니네가 잘 이해는 못할 것처럼 묻겠지만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것 중에 하나 요거 한번 증명해볼게. A하고 B가 독립이면 얘네들이 독립이다 라는 걸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 그럼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이건 되는 거잖아.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뭐가 되냐면 PA 곱하기 PB라는 건 좀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 이용해서 지금부터 자, A 교집합 B의 B 얘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얘가 벤다이어그램으로 치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요 부분이거든. B만 일어난다. 그럼 이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니? 얘들아. B 빼기 PA고 B로 계산할 수 있니? 자, B가 일어날 확률에서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독립이라 했으니까 A하고 B가 독립이라 했으니까 그럼 내가 이를 PA 마이너스 PA 곱하기 PB라 쓸 수 있는 거야? 독립이니까? 그랬더니 얘를 뭘로 묶어줘? PA로 묶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앞에는 1이 남고 뒤에는 PCB가 이렇게 남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바로 뭐냐면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됐니? 봐봐. 네모 세모로 봐봐. 자, 여기는 이 네모와 이 세모가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잠깐 뭐 좀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B만 일어날 확률이죠? B 빼기 A니까 여기고 그럼 B에서 이거 해야 되고 이게 왜 A가 B가 됐냐? 이런. 자, 볼게. 자, PB가 PB. 그럼 PB로 묶어주면 1 빼기 PA. 그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할 수 있겠네요. 이게 증명을 했는데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자, 봐봐.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네모 사건과 세모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각각 따로따로 곱할 수가 있으니까 이 둘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얘네 둘도 이렇게 따로따로 곱함으로써 독립이 된다. 서술형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메모만 하고 독립시행에 대한 개념 설명 좀 할게. 자, 독립의 정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필요 충분 조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아까 썼던. 자, A하고 B에 대한 일어날 확률을 각각 곱한 것이 교집합의 확률이 된다는 것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이런 것들끼리도 서로 독립이 되게 된다는 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줬고, 자, 밑에 나와 있는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만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은 다 마무리가 돼. 이제 문제만 풀면 되거든. 졸려. 여기 또 우리 오늘 강의에 잘생긴 상률이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이겠죠, 그죠? 정영이가 댓글 남겼던데. 댓글 남겼던데. 민우한테 계속 내가 질문한 날이 있었어. 야, 오늘은 민우의 날이야. 그러면서 내가 민우한테 계속 질문한 날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오, 민우의 날 하면서 동영이가 댓글을 남겼더라고. 남기는 게 뜨더라고, 알림이. 난 몰랐는데. 야, 그럼 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은 댓글 막 날리면 그거 어떡하지? 꺼놓으면 되겠지? 알림을 끄면 되겠지? 네. 누군가 댓글을 남긴 게 거의 처음이라 거의 없었어가지고 어떻게 끌래? 응? 뭐라고? 싫은데? 편집해줄게. 네 얼굴 더 크게. 뒤로 나갔는데 머리 막 이만하게 떼가지고 기술랩 배웠댔잖아. 베가스라고 그 편집 프로그램 공부해가지고 네 머리 한 곱하기 2로 이만하게 이렇게. 뭐라고? 얼굴을 원빈으로 바꿔줄까? 이건 좀 고급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뭐라고? 야, 독립시행 일단 미주시게. 일단 먼저 읽고 미주시자. 자,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시행을 반복. 이게 중요해. 반복. 보통 이렇게 강조하면 밑줄을 치는 거야. 엄마가 사준 형광펜이나 이런 펜으로 보통은 밑줄 치는 거야. 자,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에서 일어난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반복하는데 독립이면 이거를 독립시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 방금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농구공을 딱 자유투로 던졌지? 그럼 솔직히 들어가면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들어갈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 그지? 방금 그 힘으로 그대로 딱 던지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지금 방금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왔어. 근데 그 다음 동전을 던지면 느낌상 앞면이 더 나오냐? 그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동전을 던져.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데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 하고, 근데 그 독립시행에서 특정 횟수만큼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들어봐. 선생님이 국어 공부를 안 한 지는 진짜 오래됐지. 내가 국어를 되게 싫어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국어 모의고, 근데 국어는 그래도 좀 읽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니네 아랍어 시험을 만약에 보자 치자. 제2외국어. 아랍어 알지? 아랍어. 그 사우디 아라비가 왜 쓰면 이렇게 써 있잖아, 이거. 이게 다 문자야, 다른 문자야. 아랍어에 가면 왜 다 이렇게 생겼잖아. 알아? 사우디 아라비아 국기 나중에 한번 네이버 검색해보면 거기에 이렇게 막 써 있어. 이게 뭐더라? 이때 자기네 그 종교랑 관련된 글이라 그러더라고, 이게. 맞아. 오, 야, 진짜 상식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과학자 이름도. 맞아. 자기네 종교에 관련된 그게 국기에 써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읽을 수가 없잖아, 그지?
야, 그래서 진짜로 내가 그 얘기도 했냐? 나중에 수능 가까우면 아랍어 강의도 대치동에 많이 생기는 거 알아? 그러니까 문과는 제2외국어가 사탐 과목으로 대체가 돼서 지금도 그러냐? 근데 아랍어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안녕, 배고파, 즐거워 뭐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 단어만 외워도 문제를 좀 더 다른 사람들 풀어서 그러니까 찍은 건 찍겠지만 등급이 나온다 이거야. 아랍어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아랍어 학원이 수능 좀 한두 달 전이지 막 생겨. 대치동에 가면은 막 이런 단과 학원 같은 데 가면 아랍어 강좌가 생겨. 그럼 아랍어 단어 외우고 하는 그런 수업이 생긴다니까. 그럼 문과들이 그거 공부하는 거 한두 달 반짝. 그래서 시험 보는 거야 제국어로 아랍어를. 그래서 2등급 나오면 그거 쓰는 거야 최저 등급 할 때. 넣는 거야. 사탐으로 인정해 주니까. 참 무섭지 우리나라 그제? 잔머리는 짱이야. 근데 아무튼 야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아랍어 시험을 봤다? 그럼 찍어야지 어떡하겠냐. 맞을 확률은 5분의 1이지. 탐구가 20문제가 요즘에? 한 20문제? 자 봐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인데 내가 20문제를 찍었어. 아 처음부터 20문제 너무 빡센데? 20문제를 그냥 좀 간단한 예를 20문제를 찍었어. 근데 12문제 맞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5분의 1의 확률로 12번 맞았냐? 그럼 5분의 4의 확률로 나머지 8번은 틀렸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 앞에 경우의 수가 문제인 거야. 경우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아까 동전 3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2개가 나왔어요도 앞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이 앞면이잖아. 그지? 그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내가 20문제를 맞췄단 말이야. 그럼 맞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건 X라고 하면 그럼 얘가 20개인데 동그라미 12개, X 8개가 막 순서가 바뀌었겠지. 그지?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같은 것이는 순열. 20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 중에 X가 8개, 동그라미 12개. 그럼 같은 게 12개가 있고 8개가 있으니까 이만큼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맞았냐 아니면 틀렸냐? 그럼 얘랑 얘랑 더한 숫자는 무조건 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얘를 조합으로 20C 10이라고 쓴 게 좋지 않겠느냐. 잘 들어. 내가 당연히 내가 맞히고 싶은 문제를 나는 1번 맞고 싶어 4번 맞고 싶어 할 수 없지만 의미상으로 20개 중에 12문제를 골랐어. 맞을 문제 12문제. 그래서 얘의 확률로 12문제 맞히고 나머지 사건의 확률로 8문제 틀렸다라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까? 야, 니네 윷놀이 알지? 윷놀이 알지? 윷놀이? 왜 이게 생긴 거 이거. 야, 이게 독에 걸린 음모 중에 이게 도냐 거리냐? 독에 걸린 음모 중에 이게 도냐 거리냐? 거리냐? 확실해? 거리야? 근데 이거 가끔가다 애들이 앞면 뒷면 이게 사실 좀 헷갈린데 이 거리래? 야 이거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배를 뒤집고 있을 확률이 3분의 2고 엎어질 확률이 3분의 1이라 치잖아? 그럼 거리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봐야 돼. 어디부터 엄청 좋네. 4개 중에 3개 앞면이 나왔어요. 3분의 2의 확률로 3개가 앞면이 나오고요. 3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4개 중에 3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인 거예요. 이해되겠어? 좀 더 하나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 내가 수학 문제를 풀 확률은 너무 맞힐 확률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 민우가 수학 문제를 풀어서 맞을 확률이 야 10분의 1이 5분의 2 치자. 5분의 2. 했어? 후하게 쳐준 거야 임마. 야 근데 10문제 풀었어. 뭐라고? 40점. 실제 점수가 유사한가? 자, 10문제를 풀었는데 3문제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10개 중에 3개 맞췄어요. 5분의 2의 확률로 3개 맞히고 5분의 3의 확률은 나머지 7개를 틀렸습니다. 애들이 이걸 많이 빼먹거든. 틀린 거는 생각 안 하고. 요거까지 곱해주는 거. 자,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그냥 간단한 예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 막 밑에 보면은 막 1의 사건에서 A가 이런 걸 피고 뭐 다 중요한 얘기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합과 지수 확률 2개 곱으로써
확률을 계산한다. 이게 바로 독립시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되겠니?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배우고 나면 어떤 단어보다 여기도 뭐 쉬운 단어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아파. 입술이 또 갈라지고 안에 또 따가운 게 생기고. 아이, 힘들어. 야, 강사도 쉬운 일이 아니야. 니네가 볼 땐 좀 쉬워 보이지 않냐? 학원 선생님이 직업 중에 좀 쉬워 보이지 않아? 민성아, 좀 쉬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막 다른 막 직업들이 많잖아. 학원 강사 좀 지금 좀 쉬워 보이지? 어? 아, 내 앞이라 그러지 알고 좀 쉬워 보이지 않아? 아, 그냥 내가 아는 거나 좀 얘기해주고 문제 물어보면 가르쳐주고요. 학교 선생님은 제가 이 격한 공감은 뭐지? 제 선생님 편해 보여? 그래? 근데 학원 선생님도 편하게 하려면 편하게 할 수 있어. 편하게 하려면 편하게 할 수 있어. 편하게 하면 근데 뭐 너무 자본주의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편하게 하면 돈을 못 벌겠지. 편하게 그냥 뭐 교과서 문제 풀어주고 편하게 그냥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애들이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더 잘 알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느낌 들잖아. 머리 자르러 가도 이 사람이 나를 좀 신경 써준다 안 느낀다 그게 좀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냥 와면 그냥 싹둑 끝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진짜 아니 한 번 자르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잘라고 또 이렇게 털어내고 또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좀 이게 그런 게 느껴지잖아. 그럼 이제 거기를 또 가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냐? 아닌가? 여선생님이 뭐 헤어스타일에 만약에 신경은 안 쓰는데 전 학원 밑에 있는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거든. 전 학원 밑에 있는 미용실에서. 근데 거기도 선생님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학원은 그만뒀지만 나 가. 그럼 가면 전 학원 거기 막 사람들 가끔 만나. 잘 지내시냐고. 그냥 이러지 뭐. 난 잘 지내죠. 뭐 이렇게 그냥 그러고 하는데. 근데 여기는 너무 오래 걸려. 염색을 선생님이 하는데 염색하고 자르면 2시간 걸려. 2시간. 남자 머리가 2시간 걸리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염색도 오래 걸리는데 자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하고 또 계속 이렇게 막. 근데 그러면 뭐해? 내가 별로 관리를 안 하는데 그냥 대충 잘라주셔도 돼요. 그래도 하나 그러시더라고. 자, 이제 너무 좀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빨리 예제 문제 슉 풀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유제 문제 푸는 걸로. 그래서 오늘 조건부 확률을 딱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나오면은 뭐 확률 보면 조금 나갈 수는 있는데 상황 봐서. 야, 보자. 11, 13, 21, 32 쓰여져 있는 4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뽑는데, 자, 이 중에 서로 독립인 사건으로 짝주어진 것을 좀 골라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대. 잘 들어. 10의 자리가 1인 사건, 또 1의 자리가 1인 사건, 그 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냐 주지 않느냐. 괜히 그냥 조금 편하게 할게. 건방지게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로 생각하지 말고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한 다음에 니네가 지금부터 조사할 건 바로 PA와 PB와 PA 교 B를 계산해서 얘랑 얘랑 곱한 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실제 현역 학생들이 얘를 이게 뭐 영향을 안 돼. 선생님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선생님들, 그 수학 선생님들의 그 화카페 이런 데도 수학 선생님들도 맨날 막 이런 걸 질문하거든. 이게 왜 영향을 주냐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강사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야. 영향을 주냐 안 주냐를 해석하는 건. 그 힘든 일이라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얘랑 얘랑 곱한 게 얘가 되면 독립인 거고 아니면 종속인 거. 그러니까 자, 봐봐. 내가 4장 중에 한 장을 꺼집어내. 그러면 10의 자리가 1인 걸 뽑을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죠. 4개 중에 2개니까. 다시 10의 자리가 1인 것이 뽑힐 확률은 2분의 1. 자, 1의 자리가 1인 게 뽑힐 확률 얼마? 2분의 1. 잘 들어. 핵심이야. 자, A하고 B가 둘 다 일어나야 돼. 10의 자리가 1이면서 1의 자리가 1인 게 뽑힐 확률 얼마죠? 4분의 1이죠. 오! 얘랑 얘랑 곱한 게 됐네? 그럼 이건 A하고 B가 독립이야.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수렁텅이에 빠져. 여기서 딱 깔끔하게 A하고 B가 독립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여기서 왜 A하고 B가 독립이지? 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들잖아. 그지? 이게 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생각 들잖아? 그러니까 이거 편한 말로 알면 다쳐. 알려고 하면 다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선생님이 찍어놓은 확통 여러 가지 그 강의 중에
이 부분에 내가 언젠가 한번 설명한 게 있으니까 궁금하면 찾아봐. 이게 왜 본질적으로 독립이고 종속인지를 설명한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처음 배울 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야. 니은 볼게. 자, 10의 자리가 2인 놈이 나올 확률 얼마야? 10의 자리가 2인 놈이 나올 확률 얼마죠? 4분의 1이죠? 하나밖에 없거든. 자, 1의 자리가 1인 거 나올 확률 얼마죠? 얼마죠? 2분의 1이죠? 1의 자리가 1인 게 지금 여기 2개 있으니까 그것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 그 두 가지 항이 동시에 10의 자리가 2면서 1의 자리가 1이면 21이 나올 확률 얼마야? 얼마야? 4분의 1이죠? 어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4분의 1이 돼? 그러면 이거는 아니니까 독립이 아니고 그럼 얘는 종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첫 번째가 독립인 거고. 세 번째 가자. 10의 자리가 3인 사건 일어날 확률 얼마지? 4분의 1. 자, 1의 자리가 2인 게 일어날 확률 얼마죠? 30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4분의 1이지? 자,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가 3이고 1의 자리가 2인 32가 나올 확률 얼마지? 4분의 1이지? 어디 곱한 게 같아? 다르지? 그럼 이것도 종속, 영향을 주는.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독립인 사건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기억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괜찮겠니? 이런 의미야. 예원아, 안 깨운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의미 좀 보는 건데. 자, 기억.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면 얘는 PA지.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하고 B가 독립이면 이거 PA 되는 거지? 그 얘는 B 되는 거지? 그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건 좀 너무 한 발 앞선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A하고 B가 어떻게 항상 같냐. 자, 배반 사건이면 확률의 합이 1보다 작거나 같냐? 맞는 말일까요? 생각해봐.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건 교집합이 없다는 뜻이야. 교집합이 없는 두 확률의 합은 1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1이라는 전체 확률을 A하고 B라는 사건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니까 둘의 확률의 합이 1을 넘을 수는 없겠죠. 배반이 아니면 넘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니은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 자, 배반 사건인데 합사건의 확률이 1이래. 그 얘기는 A하고 B가 서로 여사건이라는 디귿의 말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라 볼 수 있겠지? 배반 사건, 교집합이 없어. 교집합이 없는데 합사건이 전체 집합? 그럼 둘이 서로 여사건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다. 근데 뭐 독립에 대한 얘기는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아까 얘기했지? A하고 B가 독립이면 A하고 B에 대한 여사건도 독립이다. 그런 성질들을 아마 많이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13번 바로 갈게. 야, 이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이 문제 보면 좀 이상함을 좀 느끼게 되지 않아? 오늘 수업을 열심히 잘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니? 확률에 대한 문제는 몇 가지 조건이 주어져야 우리가 확률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 3가지는 주어져야 되는데 2개밖에 없단 말이야. A가 일어날 확률하고 A하고 B에 대한 합사건의 확률을 가지고는 우리가 못 구하는데 여기에 독립이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야. 4가지 조건이 주어진 거야. 자, 확률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뭐 정확할 것 같은데. 야,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통분해볼까? 6으로. 얘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3이고 얘가 일어나는 게 6분의 4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데가 있지 않냐? 야, A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3인데 합사건의 확률이 6분의 4면 여기가 6분의 1인 건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니? 근데 문제는 뭐냐? 야, A가 얘랑 얘랑 합해 6분의 3인데 얼마씩을 나눠 먹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3이어서 얘랑 얘랑 합해서 6분의 3인데 각각 얼마씩을 나눠 먹는지 모르니까 미지수를 잡어. x 6분의 3 마이너스 x라고. 자, 이제 독립 조건은 마지막에 쓰는 거야. 자,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뭐랬니?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데 A가 일어날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럼 A하고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x죠.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자, B가 일어날 확률은 x 더하기 6분의 1이죠. 요거 방정식 풀면 내가 원하는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정식 풀면. 그냥 2 곱하면 2x가 x 더하기 6분의 1. x가 6분의 1이구만.
그러니까 6분의 1이면 여기가 6분의 2고 그 나머지 여기가 6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궁금한 B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2자 3분의 1이다. 이게 핵심인 거지. 이 문제 핵심인 거지. 독립이라는 조건을 마지막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미지수 잡아주고 자 교집합에 일어날 확률이 A하고 B가 각각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다 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되겠다. 13번이었습니다. 자, 잘 정리해 주시고 확률에 대한 밴드의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구나. 14번 문제 볼게. 이것도 알겠지만 다 이제 주어진 거지. 느낌이 왠지 이것도 왜 확률이 2개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가보도록 할게. 선생님, A란 사건하고 B란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거 뭐야? B만 일어난 사건이야. B 빼기 A니까. 여기 0.2. 근데 B가 일어난 확률이 0.5니까 여기 0.3. 그럼 여기 X 잡고 여기는 그러면 0.5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되니? 전체 사건에 대해서 괜찮을까? 자, 근데 여기서도 마지막에 뭘 사용한다? 독립이라는 걸 사용한다. 자,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한다고?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10분의 3이란 놈이 A가 일어날 확률인 X 더하기 10분의 3과 B가 일어날 확률인 2분의 1을 곱해서 그럼 계산해주면 또 내가 원하는 X값 나오게 되고 나머지 확률들이나 이런 걸 계산하는데 무난해지겠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독립은 이거 한 줄로 끝나는 거야. 독립은 이걸 한 줄로 끝나는 거야. 독립 종속을 판단한 것도 그렇고 독립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얘를 이용하는 거고 독립과 종속은 요거 한 큐면 끝나는 거구나. 자, 15번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야, 여기서도 아까 상유리가 선생님 이게 다예요? 라고 할 정도의 문제 수준이 지금부터 나온다. 주머니 A에는 흰공 4개, 검은공 3개. 주머니 B에는 흰공 2개, 검은공 3개. 근데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꺼내는데 모두 흰공이 나올 확률이야. 자, 가볼게. A에서 흰공이 나오고 그리고 B에서 흰공이 나오는데 그 둘이 영향을 줘, 안 줘? 그 곱하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솔직히 지금 이제 독립종속 배웠다고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 중딩보고 풀라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곱하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별로 걱정하지 마. 그냥 곱해. 니네가 여태까지 했던 대로 하면 돼. 새로운 용어를 배웠을 뿐이지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냥 하면 돼. 자, 모두 흰공 나올 확률. A에서 흰공 나올 확률 7분의 4니? B에서 흰공 나올 확률 5분의 2니? 그럼 그 두 개 곱해서 끝? 35분의 8. 이거야. 이거야. 이 문제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를 그냥 기호화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라고. 좀 이런 게 좀 나와요, 꽤. 은근히. 16번 갑니다. 자, 민수와 정수가 씨름 시합을 하는데 2번 이기면 끝. 민수가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면 민수가 승리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방법 2가지니? 야, 민수가 이기고 민수가 이기는 방법이 있겠지? 2판 이겨야지 게임 끝나니까. 근데 민수가 이기고 나서 정수가 이기고 그 다음에 민수가 이겨서 민수가 승리할 수도 있는 거지만 첫 판에 정수가 이기고 그 다음에 민수가 이기고 그 다음 민수가 이겨서 게임을 끝나는 방법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립보고 풀려면 다 푼다니까? 자, 근데 민수가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5분의 3에 자, 확률의 곱셈은 원래 곱하기가 교화모지 성립하니까 순서 고려하지 않아도 그냥 5분의 3의 제곱의 확률로 민수가 2번 이기고 5분의 2의 확률로 정수가 이겼다.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얘나 똑같겠죠? 얘나 똑같겠지? 그래서 곱하기 2 해주고 이 둘을 더해주시면 되겠다. 얘랑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뭐 전부 다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다. 자, 얘랑 똑같겠죠? 이것도 중딩도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나왔으면 뭐 한 2-3개, 4개 정도에서 하나 끝날 거야. 갈게. 야, 주사위 4개 던지는데 3의 배수의 눈이 2개 나올 확률이래. 예원아, 주사위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니? 3, 6이니까 2개니까 3분의 1이지? 그럼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인 시행을 4회 실시했는데 2회 일어날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4번 중에 2번 성공했어요. 3분의 1의 확률로 2번 성공하고 3분의 2의 확률로 2번 실패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복했기 때문에. 같은 짓을 반복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은 독립이기 때문에 반복인데 독립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독립시행으로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 전혀 어렵지 않죠? 몇 개 남았냐? 4개요. 4개 남았어? 18번까지 해서 4개? 자, 봐봐. 야, 4개 남았는데 지금 끝낼 수도 없고 빨리 갈게. 민우야, 네가 좋아하는 야구 나왔어? 자, 프로야구 A팀과 B팀이 경기를 5번 해서 3번 이기면 게임 끝! 근데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 그러면은 뭐 B팀이 이길 확률은 뭐가 되냐면 승패가 결정된다 했으니까 B팀이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그런데 4차전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잘 들어. 4차전에서 A가 게임을 끝난다면 그 앞에 3번의 싸움에서 A가 2번 이기고 B가 1번 이겼어야 될 거야. 그제? 순서는 이따 섞어줄게. 근데 마지막에 4차전에서 B가 이겨서 게임이 끝났다면 이 앞에는 A가 1번 이기고 B가 2번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이겨야 B가 4차전에서 우승을 하겠지? 뭐 한국 시리즈 올라가는 뭐 그런 게 보면 우승 결정 되겠죠? 확률 계산할게. 잘 봐. 우선 A 기준으로 볼게. A는 3번의 기회 중에 2번 이겼어야 돼. 얼마의 확률로? 3분의 2의 확률로 이겼어야 돼. 2번을. 그리고 나서 3분의 1의 확률로 1번을 졌었어야 돼. 3차전까지는 말이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4차전에서 3분의 2의 확률로 우승을 했어야 돼. 이게 A가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야. 다시 한번 볼게. 앞에 있는 3차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4차전에 대한 걸 곱해준 거야. 3번의 기회 중에 2번 이겨야 된다. 3분의 2의 확률로 2번 이기고 3분의 1의 확률로 1번 진 다음에 마무리. 그럼 여기서도 이번엔 B의 입장에서 볼게. B의 입장에서 3번 중에 2번 이겨야 돼요. 얼마의 확률로? 3분의 1의 확률로 2번 이기고 3분의 2의 확률로 1번 졌구나. 3차전까지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분의 1의 확률로 B가 이긴다. 자, 이렇게 우승팀이 결정될 수 있고 이렇게 우승팀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 둘을 더해준 것이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의 요 문제가 되겠죠. 근데 3차전까지랑 4차전이랑 굳이 안 나눠도 답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아니지. 왜냐면은 이게 나누지 않아도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4번 중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세제곱. 그냥 4C 3으로 이렇게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인데 그게 3번 이기고 3분의 1의 확률로 B가 1번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까? 이게? 지금 동영이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왜 안 될까? 그치. A가 먼저 3번 이기는 그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그게 포함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동영아? 좋은 질문이었어. 좋은 질문이었어. 그래서 마무리는 따로 이렇게 계산해줘야 된다. 좋은 질문이었어. 저런 질문을 좀 하란 말이야. 여기서 민우가 이 타이밍에 한번 해야 되는데 선생님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인 건 어떻게 알죠? 한번 해야지. 민우 한번 물어보면 안 돼? 한번.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야. 이것도 좀 쉽지? 야, 의아품의 치율이 2분의 1이면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야, 의아품의 치율이 2분의 1인데 5명 중에 적어도 2명이면 좀 많지? 2명 치유되는 거, 3명 치유되는 거, 4명 치유되는 거, 5명 치유되는 거 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느낌 왔어? 6건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1 빼기 봐라. P 0명 치유되는 거랑 1명 치유되는 확률을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로 갈게. 1 빼기 야 0명 치유되는 확률. 이건 좀 너무하네. 5명 중에 0명이 치유됐대. 얼마의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0명이 치유되고 2분의 1의 확률로 5명이 실패한 거야. 이거 빼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명 치유된 거. 선생님 5명 중에 1명 치유됐대. 2분의 1의 확률로 1명 치유되고 2분의 1의 확률로 4명 치유 안 됐다.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앞뒤임 확률이 성공 실패 확률이 2분의 1 똑같으면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2분의 1의 5승으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똑같으면? 다르면 따로 계산하겠지만 똑같으면 뭐 한꺼번에 해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 이게 바로 6건의 확률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들이야.
자, 20번. 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어떨 땐 이상을 A라 할까? A니까 그래 뭐 이상을 뭐라 할까? 이상을 K라는 상황과 M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K라는 상황이 일어나면 두 칸 올라가고 M이라는 사건이 터지면 1만큼 내려오는데 자 물어볼게. 이걸 알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야. 6번을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려면 이거 몇 번씩 일어나야 돼? 6번을 했어? 몇 번 일어나야 돼? 요게 2번 일어나고 요게 4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알겠어? 원점으로 돌아오려면? 되겠냐? 얘는 한 번 올라가면 2칸 올라가고 얘는 한 번 내려가면 한 칸씩 내려가는데 합해서 6번을 했단 말이야? 근데 원점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럼 2번, 4번 이겠지? 그냥 선생님 저는 좀 딸려요. 그럼 예를 들어 얘가 x번 일어나고 얘가 6-x번 일어났다 하면 플러스 2x만큼 그 다음 마이너스 1, 6-x만큼 했는데 그것이 영림대라는 방정식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 2칸만큼 x번 올라가고 이만큼 한 칸 내려왔어요. 근데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뭐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얼추 조금 이렇게 좀 유심히 보면 몇 번인지 알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주사위 2개 던져서 두 눈의 합이 4 이하가 되는 방법이 36분의 몇 가지일까? 11, 12, 21, 13, 22, 33에서 6가지네. 36분의 6의 확률, 즉 6분의 1의 확률로 얘가 일어나고 6분의 5의 확률로 얘가 일어나거든. 그럼 확률은 어떻게? K를 기준으로 생각할게. 누굴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 6번 중에 2번 일어났대요. 6분의 1의 확률이 2번 일어나고 6분의 5의 확률은 4번 반대쪽이 일어났습니다. 저것도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6분의 5의 4승으로 묶고 난 다음에 어떤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 6분의 5로 묶어주고 계산해주면 될 거야. 마지막이냐? 그러네요. 정리를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지만 좀 귀찮으면 안 세우고 그냥 푸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라스트 봅시다. 흰 공 2개, 검은 2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었는데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그것이 흰 공이면 동전을 3번 던지고 검은 공이면 동전을 무려 4번을 던지게 된대. 자, 봐봐. 흰 공이면 동전이 3개 주어지고 검은 공이면 나 잘못 봤냐? 맞구나. 자, 검은 공이면 동전이 4개가 주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건 동전의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봐봐. 이쪽 방법이 있어. 4분의 2의 확률로 흰 게 나왔어. 그럼 나에게 동전이 3번이 주어지게 돼. 근데 그 3번 모두 성공해야 돼.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동전의 앞면을 내가 성공이라 생각했을 때 동전 3번 주어지는데 3번 다 성공해야 돼. 그럼 그 확률 어떻게 되느냐? 3번 중에 3번 성공했어요. 2분의 확률로 3번 성공하고 2분의 확률로 뒷면은 0번 나왔습니다. 이거 뭐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의미상으로만 그냥 써준 거예요. 의미상으로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전체 4개 중에 검은 공이 2개여서 4분의 2의 확률로 검은 공이 뽑히면 나에겐 동전이 4개가 주어집니다. 아이고 막 다 줘라. 큰일 났다. 빨리 꺼자. 근데 3번이 나와야 되니까 자, 4번 중에 3번이 나왔다. 2분의 1 확률로 3번 앞면이 나오고 2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뒷면이 나왔다. 그래서 이 2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바로 조건부 확률이네요.